이번 주 미국은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있죠.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공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뉴욕 증시는 경계감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후 들어서 소폭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이 시장 상황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기대감은 조금씩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뉴욕 지역은 워낙 제조업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그 비중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거의 시한폭탄처럼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다가 이게 이제 화요일로 연기가 됐어요. 오늘 밤에 이제 만날 텐데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제넛 옐린 재무장관이 옐런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은행가들 이제 그 대형 은행들 은행가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좀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 쪽에서 이 다이먼은 또 나와가지고 한마디 또 거들었죠. 굉장히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내렸는데 워낙 마케팅에 능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금융사, 증권사의 마케팅에 아주 능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흐름보다도 크게 증폭돼 가지고 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6월 13일, 14일 해가지고 이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사실 연준 그 총재들이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뭐 한 서너 명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쯤 되면은 이게 4.5%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연준에서는 누구 하나도 그와 비슷한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갭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어떤 그 은행이나 이제 이런 것들 위기 넘어가면서 이제 또 6월달 이제 FOMC 있고, 그리고 부채 한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시한폭탄 안고 있다라는 표현 드렸는데,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 위원들 특히 이번 주 지금 라파엘 버스틱 애틀랜타 총재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 했고 내일도 또 하게 되는데 연준이 지금 현재 5% 이상 기준 금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좀 당분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지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그나마 좋게 말을 했습니다. 길지도 않을 거고 깊지도 않을 거다. 살짝 이렇게 연착륙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하락 수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천천히 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는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보면은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가장 크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경제 데이터들 크게 나오는 건 없는데 주택이라든가 이제 고용 지표들이 조금씩 발표되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실적 발표가 홈디포라든가 이런 월마트라든가 이런 어떤 그 죄송합니다.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성장보다는 둔화 쪽으로 지금 비중이 많이 잡혀 있고 그 외 시스코라든가 디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앞으로 하나하나 나오게 될 주요 소비주들의 실적까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날 오후 4시 동부 뉴욕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요일날 오후 4시에 열리는데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됩니다. 스트리밍이 됩니다. 이때 연례 이제 주주총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제 열리는데 뭐 회계 감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트위터 CEO 자리를 이제 린다 야카리노에게 넘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머스크가 그동안 이제 트윗에다 뭘 올리려면 검열을 받았어야 됐죠. 사전 검열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동안 이제 워낙 사고로 많이 치면서 이제 SEC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제 형사 처벌을 면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해제를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패소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검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머스크가 승계를 할 것이다. 이제 테슬라의 CEO 자리를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넘길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CFO 자리에는 제크 킹원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후계자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논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언론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팀 쿡한테 넘기는 이런 상황. 그리고 나서 애플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자사주 매입 엄청나게 하고 배당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테슬라도 그렇게 갈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꾸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지 않아서 테슬라 주가는 좀 약세로 보였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실적은 사실 한 마이너스 30% 이상 EPS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좀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소비 관련된 이런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빅데이터를 넘어서서 인공지능을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플랫폼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적 관련된 거 볼 때 단순하게 EPS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하시면 주가를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아이폰 15 이 제품 신제품 이제 나오는 게 좀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카메라 뒤쪽에 보면은 이제 핸드폰 뒤쪽에 보면 카메라 이제 그게 여러 개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다. 뭐 어떤 기술을 통합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기대감이 조금 형성되는 모습이고 인도 쪽 시장 확장하면서 폭스콘에서 5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겠다. 또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약보합 수준으로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자동차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회사들, 중소형 전기차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뭐 3% 내외의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판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1,300명 정도를 해고한다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약세로 보이는 모습이었고 거기에다 이제 G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리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회사들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중소형 회사들이 좀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차트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보시면은 지난 해 이제 그 연말 고점까지 한 앞으로 한 10% 조금 더 남은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밤에 유럽 지역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하는데 그걸 이제 결국은 승인을 했죠. 근데 다만 이제 블리자드를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내비치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못했는데 어쨌든 블리자드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좀 잘 되면 세계에서 소니하고 텐센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게임 회사의 위치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2월부터 해서 계속 매수하고 심지어 4월에는 하락해도 홀드하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 305달러 정도를 제가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물량 비중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 기술주들 비중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좀 가볍게 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했을 때는 재매수 들어가는 구간을 짧게 잡고 들어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성공해서 세계 3위의 게임 회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금융 섹터가 올랐고요. 부동산,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초록불을 켜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며칠 정말 많은 이슈들이 겹쳤던 테슬라의 경우에는 간밤에는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찰스 슈왑은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4%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 지난번에는 월마트였는데요. 이번에는 코스트코 가져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코스트코가 사실 굉장히 가치주로서 굉장히 주목을 최근에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간 한 $60 정도 이제 회원권 내면 회원권을 구입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카드 소지자가 한 1억 2,30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들의 어떤 충성도는 정말 굉장한데 회원 갱신율이 90% 이상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안정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트코의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주가 오른 걸 보면은 주가가 10년 동안 한 459% 정도 올랐어요. 이제 S&P 500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코스트코에 대해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제가 처음 코스트코를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 이제 학교 보낼 때 도시락 쌀 때 미국 아이들은 뭘 싸냐면은 과자를 하나씩 이렇게 싸줍니다. 이렇게 간식 시간이 있어가지고 과자를 조그만 봉지에 든 과자들이 있어요. 그걸 뭐 보통 한 25센트 정도 하는데 그런 과자들을 하나씩 싸줍니다. 그걸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굉장히 싸게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 사러 한번 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상황이에요.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생필품 위주가 아니라 요즘에는 굉장히 럭셔리한 고가의 핸드백도 있고요. 그리고 보석류도 $10,000 이상 이런 보석류도 있고, 메이저리그 야구 티켓 아주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구입을 해봤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수영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대형 그런 제품들 홈디포 같은 데서나 팔만한 것들도 팔고 있고, 그리고 뭐 테마파크 여행이라든가 크루즈 여행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상품으로 어떤 매출을 좀 다각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어떤 그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되는 게 순부채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부채 규모가 $71억 정도입니다. 근데 타깃이나 월마트는 이게 $144억, 뭐 $306억 이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성 있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가치주로서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이제 29개 정도 새로 이제 오픈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습니다. 밸류에이션 높은 거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수익률이 173%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밸류에이션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전년 동기보다도 그래도 한 15센트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재무구조 보면은 시장 기대치에다 이렇게 근처에서 맞추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어떤 영업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매출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순이익은 사실 그렇게 성장 못하고 있어요. 좀 안정되어 있는 측면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5월달 들어가지고 매수 의견이 좀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548 정도, 최고가는 $635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고객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커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차트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수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상단에 지금 현재가 위치하고 있는데 $509 정도에서 계속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 아래쪽에서는 매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다 보여지고 $490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매는 추세선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485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에 조금 기대치 안 좋아서 삐끗하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재매수 구간 짧게 다시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475까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60까지 보시고요. 이후에 경기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코스트코 꼽아주셨습니다. 25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500 아래에서 매수하고 목표가는 1차 $560 잡으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